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법이 보이는 법보용TV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포스트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회생 제도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들 중에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갚도록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약속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류는 변제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향후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 나갈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변제 계획안의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는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매월 임금을 받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가 그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대리운전기사 등 영업직인 분들이나 매월은 아니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 그러니까 빚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예를 들면 회사나 가족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진다거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개인회생은 많은 장점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신청인에게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통지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보내는 어떠한 우편물이나 전화조차 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빠른 신청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그러한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서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요. 또 성실한 변제의 수행으로 면책이 되면 신분상의 지위가 회복되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한도를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무리한 투자나 그 밖의 도박과 같은 사회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많은 빚을 지게 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파산 제도와는 달리 본인의 낭비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개인회생 제도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급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셀프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절차나 안내사항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상 다양한 서류와 증빙 서류들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각 개별 서류 작성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 등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경제적 한도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채무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심 압박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 상환을 위한 성실한 업무 수행 등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금지시키는 중지, 금지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으로 채권자의 압류 및 주식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이 있고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목록 작성 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별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채권이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에 이르는 개념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말하고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별채권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우선순위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별채권의 이자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연체가 될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등 별채권부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금지 및 중지 명령의 신청과 결정으로 인가 결정 전까지는 경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것만이 채권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면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개념 중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결정 이후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 완료해서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그러니까 비면책 채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 공과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이나 퇴직금,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면책 채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밀린 세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비면책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탕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우선 변제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도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에 아주 적절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변제율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급여가 높거나 청산가치,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 변제율이 높게 나오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의 압박 및 강제 집행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변제 계획안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채무가 한계에 달해 있고 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른 분들 중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개인회생 상담 및 진행으로 신분상의 회복을 이루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2일자로 부산해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어 타지방보다 처리 절차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 외에 창원, 울산 거주자도 부산해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